제가 소개할 작품은 이금희 작가님의 유진과 유진입니다. 책 소개에 앞서 먼저 작가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금희 작가님은 청소년 소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필독 도서 목록에 있던 너도 하늘말 날이야 라는 책을 읽고 이금희 작가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등학생 때 재밌게 읽었던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등의 책들도 이금희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금희 작가님은 이야기의 첫 장부터 몰입감을 높여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진솔한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소개할 유진과 유진이라는 소설 역시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입체감 있는 캐릭터들로 한번 읽기 시작하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유진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학생, 그리고 큰 유진의 친구인 소라가 중학교 2학년생이 되어 같은 반이 됩니다. 둘은 키가 더 큰 유진의 의견에 따라 각각 큰 유진과 작은 유진으로 불리며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은 이름만 같을 뿐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유진이 낯이 익었던 큰 유진은 서로 같은 유치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사실 이 둘이 다녔던 유치원에서는 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큰 유진과 작은 유진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큰 유진은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행동하는 작은 유진에게 의아함을 느끼고 의도치 않게 그녀의 기억을 일깨워줍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언뜻 스치는 불쾌한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 기억을 되찾은 작은 유진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큰 유진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에게 거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정작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내 뺨을 때리면서 잊으라고 강요하는 걸까? 작은 유진은 이런 생각과 함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댄스 무대를 보게 되고 춤을 추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점차 엄마에게 하는 거짓말도 늘어나고 학원에 빠지고 댄스 교습실 이카로스에 다니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 점차 이탈을 해가고 작은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큰 유진에게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큰 유진은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건우와 재회하고 그와 사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행복했지만 남자친구 건우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그 이유가 어릴 적 당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한 큰 유진의 가족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유진과 유진은 이렇게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 어렸을 적 성폭력 당한 사건을 밑바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은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상처와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책 속 인물을 통해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요. 옛날에 비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까지 함께 비판하는 것이지요. 피해자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더 큰 가해가 아닐까요? 또한 저는 이 책을 읽는 학생으로서 유진과 유진에는 10대 청소년의 심리가 정말 잘 녹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흔히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어른이 된 사람으로서는 어린 시절의 심리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가님은 큰 유진과 작은 유진, 그리고 이들의 친구인 소라를 통해 10대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책을 읽는데 재미를 보태주었습니다. 포인트 하나 더. 이 책은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의 시점이 번갈아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은 유진을 재수없다고 여겼던 큰 유진이 그녀를 괜찮은 아이로 여기게 되고 큰 유진과 소라를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애들로 여겼던 작은 유진이 마음을 열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 또한 독자인 저로서는 아주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상처는 묻어두는 것보다 드러내고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작은 유진의 엄마는 작은 유진에게 성폭력 당한 기억을 잊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 뒤 작은 유진이 정말로 그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자 그녀의 엄마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청소년이 된 작은 유진에게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그녀의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이 함께 상처를 치료해 나갔다라면 어땠을까요? 작은 유진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추려고 덮어두려고만 들지 말고 함께 상처를 치료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상처에 바람도 쐬어주고 햇볕도 쬐어주었으면 나무의 옹이처럼 단단하게 아물었을 텐데 할머니의 말씀처럼 가족이 함께 상처를 치료하였다면 작은 유진은 그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더 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책에는 이카로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카로스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그리고 태양을 동경하여 더 높이 날려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유진은 새로운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는데요. 이 부분은 책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유진과 유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